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9월 8일 새벽 2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곧 아이폰 14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애플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건 미리 먼저 말을 하자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역시 비약적인 발전이 있겠지만 15 시리즈부터 USB-C 타입이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기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가을 발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 아이폰 14 시리즈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표 날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 아이폰 그리고 다른 신제품들은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이 디자인을 먼저 보면 아이폰 10부터 이어왔던 이 노치가 펀치홀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치가 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점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이 홀이 있는 부분은 활용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에 몰입감이 더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죠. 이 펀치홀은 알약 같은 I 형태로 나오며 전원이 켜지면 대문자 I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스크린 부분에는 인디케이터로 카메라, 마이크 사용 등 개인정보가 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부분이 티타늄 재질로 제작이 될 거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출시 예정으로는 이전 버전과 같이 14 플러스 버전에는 알루미늄 프레임 그리고 프로 버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14 시리즈보다 15 시리즈의 디자인이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티타늄 프레임은 15 시리즈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만일 이번에 애플워치 프로 버전이 작년에 유출이 돼서 말이 많았던 그런 플랫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유출된 정보들이 이번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리즈부터 미니 버전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미니는 제 주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 주변만 많이 사용을 했던 건지 판매량이 큰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애플도 이를 짐작한 건지 배터리 부분에서 더 큰 개선이 힘든 것인지 미니가 없어지고 프로 맥스와 동일한 크기인 14 플러스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6.1인치의 아이폰이 2대 6.7인치의 아이폰 2대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반형은 LTPS, 프로용은 LTPO로 탑재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이번 역시 120Hz 프로모션이 이 프로 버전에만 들어갔다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더라고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은 이제 120프레임은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이번마저 일반 버전에서 120Hz가 안 들어간다면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건 13 시리즈 때 적용이 된다는 루머가 많았는데 이번 출시하는 14 시리즈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역시 110Hz를 지원하는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일반 모델과의 급 차이를 정말 많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13 시리즈에서는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이 같은 프로세서가 들어갔지만 이 14 시리즈는 다른 칩셋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로 버전에서는 A16, 일반형 모델에서는 A1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될 예정이죠. A15 프로세서 역시 지금 현재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칩셋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새로 나올 A16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하죠. 하지만 A15과 16은 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램은 모든 제품에 6기가가 탑재가 되지만 이 프로 버전에서는 조금 더 높은 사양인 LPDDR5 램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보자면 이제 삼성도 애플도 신제품 발표를 하면 이게 순간 스마트폰 발표가 아닌 카메라 발표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 발전이 뭔가 세대의 발전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14 시리즈의 프로 라인업의 관광 메인 카메라에는 48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들과 달리 아이폰에서의 높은 화소의 센서 탑재는 단순히 화소를 높이는 것보다 뭔가 극강의 프로세서로 이미지 퀄리티까지 높여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AK 비디오 촬영 역시 지원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되더라도 일반 분들은 프로레스 비디오처럼 용량의 제한 때문에 사용할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렌즈의 크기는 더 커지고 자연스럽게 카메라 손 크기 역시 커질 예정인데 유출된 케이스의 카메라 손 부분만 봐도 일단 압도가 되더라고요. 전면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들어간 조리개 f1.9의 센서가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어두울 때 셀피 촬영, 영상 촬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용량은 일반 모델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가 지원이 될 예정이며 프로 라인업에는 256기가, 512기가, 1테라 용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이번에 말이 계속 많이 나왔던 2테라 용량이 최대 용량이 아닌 1테라가 최대 용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역시 라이트닝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USB-C 타입 포트 탑재가 15 시리즈부터 진행이 된다는 말이 있고 애플은 포트리스, 즉 포트를 아예 없애는 맥세이프로만 충전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이와 같은 소식들이 이번 14 시리즈를 구매하는 데 있어 망설이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저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폰을 바꾸는 사람이라 당연하게도 사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저 같아도 이번 아이폰은 구매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일반 모델에는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레드, 퍼플, 그린, 블루 컬러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프로 모델에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는 것 같지만 실버, 골드, 그라파이트와 함께 출시할 색상이 그린, 미드나잇 블루 또는 퍼플 색상 등으로 말이 나오고 있죠. 어떤 색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퍼플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죠. 제 지인분들 중에서 이번에 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아이폰을 기다리다가 가격 소식을 듣고 이 플립4를 구매한 분들이 한두 명입니다. 지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한두 명인데 아무튼 그만큼 가격이 매우 큰 이슈죠. 전체적으로 15% 정도 인상이 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14 $799, 14 플러스 $899, 14 프로 $1099, 14 프로 맥스가 $1199 시작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환율도 오른 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큰 가격 상승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최대 가격이 230만원, 240만원 정도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기준으로 말을 해보자면 전작 대비 최대한 20만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품의 가격 인상과 환율 인상 등으로 이렇게 된 거겠지만 사실 이게 다른 의미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번 발표에서는 많은 제품들 중에 아무래도 이 아이폰 시리즈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역시 이 프로 라인업에 더 큰 힘을 줄 것으로 보이죠. 일반 모델은 플러스 모델을 제외하고서는 전작과 거의 다른 점이 없는 모양이라 어차피 구매는 프로로 해라 라는 모양이네요. 가격은 확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보다 많이 비싸질 거고 그래도 아이폰만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역시 발빠르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리 말이 많아도 아이폰은 초반에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구매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시거나 원래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12 시리즈 그리고 13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의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싸지만 그래도 사긴 사야겠죠? 이번 거를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광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혹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외 출시 제품들도 빠르게 봐볼게요. 물론 이렇게 아이폰이 크게 관심을 받겠지만 이 애플워치도 크게 관심을 받을 텐데요. 이번에 애플워치 프로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기가 47mm로 출시가 될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 얇은 편이며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구매가 많이 망설여지네요. 새로워진 실루엣이 궁금해가지고 뭔가 구매를 하고 싶긴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 모델보다 이번에 애플워치 SE2 모델이 더 기대가 되죠. 애플워치 프로 모델이 $1000에 육박할 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SE2 모델이 가성비 면에서 더 빛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 중 하나인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 9월 발표가 아닌 10월 발표에 프로 모델과 함께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패드를 좋아하는 저로서 또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에어팟 프로 2세대도 많이 기다렸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다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네요. 외형은 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케이스에 스피커 탑재, 무선 실음원 지원 등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 오늘은 애플 발표를 코앞에 두고 나온 정보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매에 있어 저의 경우에는 아이폰은 아무래도 프로로 갈 것 같고 근데 일반 버전을 생각했어도 이번에는 결국 프로로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도 프로2는 곧바로 살 거고 애플워치도 프로로 가야 되는지 이게 고민입니다. 저는 발표가 나면 정리도 하고 구매도 빠르게 해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